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집거를 끝내고 거취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국회 카메라 기자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올 동안에 집거를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네.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볼 땐 무표정한 것 같아요. 언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담담한 그런 표정. 담담한 예. 그런 표정이라고 할까요? 지난 12일 날 그 카메라에 잡힌 이후로 그동안 예. 집거했다가 한 4일 지났나요, 지금? 네. 4일 만에 나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당에서 정리했던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본인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죠, 지금. 그렇죠. 예. 되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현재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총 형식을 빌려서 내부에서 먼저 정한 어쨌든 간에 의총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국 최종 임명은 이제 현 원내대표, 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해주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예. 아무래도 저거는 비대위원장은 바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후임 원내대표는 원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네. 선거 운동 같은 거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간 필요할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하는 즉시 어떤 쪽에 마무리든 간에 마무리하는 즉시 이제 그만두는 것인데 예. 과연 세월호 특별법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금은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비대위원장 문제는 일단은 당내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네. 최종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추인하는 식으로 하고 원내대표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이제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관련해서 예. 했는데요. 여전히 이것도 불씨는 좀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 두 군데에서 다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됐을 때 차후 정치를 기약할 수 없는 네. 수모를 겪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에서 본인의 테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탈당까지 고려한 배수진을 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본인의 테러가 열렸으니까 예.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물러난다는 건데 그 세월호 특별법이 뭐 언제 타결될지 모르니까 상당 기간 원내대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뭔가 하면 대표들이 없는 상황이고 또 최고위원도 없는 상황이고 당무회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유일한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네. 되지. 그냥 본인이 나가버리면요. 사실상으로 당이 법적으로 공중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후임 원내대표를 뽑을래도 지금 당무위원회가 없어서 당무위원회에서 선관위를 만들어서 후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 원내대표, 전임 비대위원장으로서 협조를 해줘야 당이 그 법적 적통이 끊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후임들을 임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박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나를 그렇게 흔든다면 나도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하다가 이제 이 예. 테러가 열리니까 오늘 이제 복귀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겠다라는 모양새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그동안에 이제 탈당까지도 뭐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있다가 퇴로가 이제 마련이 되니까 복귀를 결심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종의 협상의 도구였다고 협상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구였다. 예. 그럼 김만음 원장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저는 박영선 결과적으로는 탈당은 불가능했다고 봐지는데요. 어. 초기에는 저는 그걸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탈당 카드를 꺼내가지고 압박했다기보다는 네. 본인은 당시 직접적으로 조금 강한 의지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계 은퇴가 아니라면 탈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게 가끔 이제 당의 총재, 명예총재급에 해당되는 전임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 말 때 후임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예. 탈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개별적으로 탈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요, 이게 탈당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단을 거느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이런 형태로 흔들어서는 못하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그런 입장은 가능하겠지만요. 혼자서 탈당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혼자 탈당할 정도라면은 아마 정계를 은퇴할 정도의 판단이 아니었다면은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잠시 1시간 뒤쯤에 이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내 대표실에서 앞서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그 MBC 기자 네, 아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
목포 MBC 사장까지 네. 했죠. 김성수 기자의 얼굴도 보이고 그러던데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뭐 그쪽 언론사 팀들 얘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2시 반에 뭐 당무 복귀 의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밝힐 것 같고요. 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이제 기자회견 등에 통해서 발표할 때 네. 어떤 단어, 어떤 워딩을 할 것인가 정도만 조정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혹시 강경하게 부딪혀가지고 그동안에 좀 사적으로 나눴던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요. 예. 1차 합의 발표, 2차 합의 발표 과정에서의 거래했던 것까지 혹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조언받았던 이야기, 또 이번에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주변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받았던 얘기 등을 혹시 하면서 공세적으로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대한 조금 본인의 귀책 사유까지 하면서 사과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뭐 단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마침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유불급이라고 또 무리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단합의 구심점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점잖게 뭐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김만호 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황 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만도 좀 표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서로가 쑥스러우니까요. 예.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본인의 이야기는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쫓아내려고 한 사람이나 예. 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나 예. 둘 다가 참 창피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불이 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네. 예. 외부의 불에 집단 단결해서 대응하자라며 하면서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예. 정부 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쪽에 집중하고 본인의 이야기는 최소화할 거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번 뭐 당무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번 일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일 것 같은데요. 입은 건 사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타격이라고 봐야죠.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아까 황 수장 지적했지만은 마땅히 지금 당의 대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 고육지책으로 지금 원내대표를 당분간은 맡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요. 사실상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는 보기에 만약에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면은 2차 합의안이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리더십을 좀 조정하는 당에서 원내대표 방식이든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조정하는 그 계기를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세 번째 파동이었던 비대위원장 파동까지 와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임하는 태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부에 저렇게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해도 지금 국회의장이 26일부터 시작하는 걸 일정을 발표한 대로 가버려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공세적으로 아주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거리를 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이제 박영선 의원 뭐 삼선 의원의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금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습니까? 타격을 좀 입었죠. 본인은 이제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당 대표도 한번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본인을 한번 도전하는 그런 예.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가 당분간 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는데 사실은 뭐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새정치연합의 이런 내부 구조 속에서 그것을 조율해서 원활하게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당 내부에서만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 끝이 나고 그 합의 과정이 다수결로 해서 하는 이런 식이라 그러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죠. 예. 근데 당 내부가 아닌 당 외곽에 걸려다니고 또 더 나아가서 다수결이라는 부분이 잘 없어요.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뭔가 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구의 성원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해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잘 없고 항상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을 돌려서 그다음에 이 개파 소보스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그 양해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뒤로 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말이 달라지면서 발생했던 것이 1, 2차 세월호 협상 파동과 이번에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태까지 불러온 이상돈 비대위원장 파동이 됐죠. 예. 예. 자, 뭐 지금 자, 이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그 마무리 지을 때까지 원내대표를 이제 이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 어제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 쉽게 뭐 풀어질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악화시키지 않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야당 2차 합의안이 이제 무산이 된 이후로
계속 지금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넣는 그 방향의 추상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야당이 안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지금 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정해줘야 갈 수 있을 것이다. 극단의 경우에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라고 한다든가, 그럴 정도가 된다면 저는 야당들은 본인들의 직을 걸고 해야 된다. 차기 출마까지 관련된 직을 걸고 해야 될 시점이고, 안 그렇다면은 지금 타협 아니든 뭐든 마련해서 빨리 관철시켜야만이 다른 국회 운영도 가동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마침 대통령에서 모든 것을 지금 삼권 분립을 평상시해왔던 분이 지금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의무까지 반납해라.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국회의원직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치고 나가버려서 월권일 정도로 강하게 나가버려서 지금 야당이 더 좋지 뭔가 지금 새로 맞대응하는 국면을 만들어버려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다음 주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했던 강경파, 이제는 분화조짐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강기정 의원은 바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법에서 손 떼고 물러나라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탈당은 적절하지가 않다. 최민희 의원은 의총을 열어서 거취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유승희 의원은 전수조사를 새정치연합에서 했는데 전수조사를 안 받은 의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 박영선 원내대표의 그 퇴진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강경파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막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은 다른데 뭐 네. 강경파는 다수는 아직도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 네. 같은데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뭐 네. 저 논의하는 것은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 이야기대로 하다가는 그 당이 아니고 장외 제야투쟁을 하는 게 맞죠. 그 초반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던 것처럼 보인 것은 아마 그 이상돈 교수를 대한 비대위원장 반대. 했을 예. 때 대해서는 강경파가 목소리가 크긴 했지만은 당 전반적으로 비상대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에 어떻게 비대위원 했던 분을 박근혜 후보 비대위원 했던 분을 임명할 수 있냐에 대한 네. 반발은 아주 컸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체로는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 임명한다고 했을 때 박영선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은 정치와 정당개혁에 관한 학문적 이론이 깊은 분이라고 소개됐었는데 그 차원도 있겠지만은 당 사람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대표적인 뭔가 브랜드는 박근혜 후보 또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 했던 분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명분을 정리하지 않는 가운데 확 던져놓으니까 강경파 아니라 좀 다수도 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나온 온도차는 좀 개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포스트 박영선은 누구? 후임 비대위원장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네. 계파별 뭐 또 수싸움도 이제 치열할 그런 전망인데 말이죠. 예. 자, 후임 비대위원장.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각계파 수장들의 움직임이 그만큼 이제 빨라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먼저 그 문희상 의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경험, 그리고 또 식견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친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월호 전국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문재인 의원, 예. 조기 등판론도 가시화되고 있죠. 예. 문희상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예. 그다음에 5선의 정세균 의원, 네. 여성 의원은 4선의 추미애 의원. 4명으로 저희가 한번 압축해봤는데 맞습니까? 문희상 의원은 저는 대표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또 비대위원장 물망주가 섞여서 나온 얘기인가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세 분 비대위원장직. 예. 비대위원장직은 비대위원장직이죠, 뭐 지금 비대위원장직이라면은 문재인 의원 혹시 모르겠는데 정세균 전 대표라든가 추미애 의원들은 지금 당 대표 나오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해버린다면은 그 준비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직 가다가 당대표로 가는 건 어렵습니까? 뭐 내년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네. 역할로 봤을 때 그러긴 어려우라고 봐집니다. 비대위가 그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예. 룰이라든지 당의 각종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건데 예. 자기가 룰을 만들고 자기가 기구를 만들고 자기가 출마하는 부분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그래픽에 놓은 사람들은 네. 지금 좀 뒤섞여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상 문희상, 예. 그다음에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시는 이석현, 예. 그리고 이제 유인태 의원, 예. 또 박병석 의원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예. 후보감으로 뽑히는데요. 예. 그 비대위원장 후보감이라는 것은 자기 대권에서 조금 예. 거리가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도 각 계파가 서로 비대위원장을 내어서 네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을 도대체 어디서 뽑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4인의 중진 협의체,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 뭐 원내 대표, 중진 의원들 몇 선 이상 네. 이런 사람이 모인 데서 뽑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14인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 특정 계파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과연 그 합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도 지금 이 상당히 문제죠. 당 내에서 뽑을 만했으면 이상도 뭐 안경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예. 당 내에 방금 거론된 비대위원장 후보들 누구도 당내 계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 누가 뽑히든 누가 좀 유리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비대위원장을 뽑는 일도 현재 새정치연합 구도로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이렇게 중진 이상들이 사실상 거중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의총에서의 동의를 조금 추인받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 봐지고요. 그 점에서는 먼저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작할 때 중간 그 선대위 비슷하게 선거관리위원회 비슷하게 관리 비대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 비대위 할까 했었는데 혁신 비대위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선거에서 공천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혁신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상 이번에 전대 준비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비대위가 될 겁니다. 예. 그 점에서는 지금 굳이 저는 당 외부까지 지금 사람들 영입하기 어렵다면 당 내에서 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개파성이 약한 이미지를 주는 사람, 그러면서 당장 본인의 정치 권력 투쟁을 하지 않을 사람, 그걸로 보자면 현재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미 은퇴했다고 선언했던 원로급 중에 리더십 있는 분을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먼저 말씀했다시피 이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역할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을 예, 그래야겠죠. 그 역할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당에서 수렴하면 되겠죠. 당에서 제가 봤을 때 수렴하면 현실적으로는요. 예. 당이 워낙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새 지도부 뽑는 게 과제니까 어떤 룰을 가지고 기존 당헌 당규에 따라 할 것인가,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지역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 이런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이 비대위 체제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한두 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당내의 원로 인사, 뭐 특별한 계파도 없고. 내부적인 권력 메커니즘은 정치 투쟁도 안 하시고. 안 따져봤습니다만은 예. 제가 뭐 화이트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정대철 전 의원의 경우에 사실상 정계를 은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어서 예. 또 그동안에 항상 비주류 쪽에 있어 왔기 때문에 뭔가 좀 혁신의 칼을 좀 들 수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 본인에 대한 전략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대신 예. 현재 활동하는 분 중에서 지금 부의장 하셨던 분이라든가 김부겸 의원 이런 분이 거론된 이유는 일주가 약간 비주류에 속하면서도 언건한 모습, 강한 계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뭐 김부겸 의원, 무슨 이석현 네, 의원, 뭐 알겠습니다. 원희영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장수 소장님도 뭐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분이 제가 봤을 적임자라고 때는 보세요? 현재 야권에 몸 담고 있는 아마 고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집안 수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원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원로를 하려면. 예. 건너가 고문 같은 분이 뭐 영어 지금 박사까지 입학하러 다니실 거니까 예. 멀쩡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 정도가 와서 밑에 사람들이 떠들면 조용히 해라 하고 해야 저 당이 무슨 기강이 좀 잡히지 그러지 않고 수습이 잘 되겠나 싶습니다. 예. 권노갑 의원이 말빨이 좀 먹힐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그분이 어쨌든 뭐 살아있는 원로급에 대한 조정력은 원로급에서는 있죠, 그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원로 예. 가운데서 그런 얘기겠습니다. 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